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온갖 알고리즘을 탐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이것.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다는 것을 직접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탐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알고리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1. 나는 어떤 글을 쓰길 바라는가? 2. 그런 글을 쓰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3. 그렇다면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나? 맞아요. 알고리즘이 바뀔 때마다 저는 알고리즘이 원하는 글이 아니라 저 자신이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해 분투합니다. SNS를 운영하다 보면 간혹 이런 유혹이 빠지게 됩니다. 더 많이 읽히는 글, 더 많은 구독자를 부르는 글,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글을 써야 한다. 그렇게 결국 알고리즘이 원하는 글을 쓰게 되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마음에서 나온 글은 알아서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을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온 글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운전을 할 수는 없다. 세상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는 당연히 속도도 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차가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자존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건 브레이크를 꽉 잡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내면이 완전히 파괴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간혹 글을 써서 저에게 보여주며 평가를 부탁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 한 줄의 평가도 하지 않고 바로 이런 말만 들려줍니다. 작가라면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평가를 부탁하지 마세요. 자신이 쓴 글이 최고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죠. 다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떤 평가도 무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바란다는 건 자신의 창조물을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김종원 작가, 철학, 인문학, 괴테, 사색, 독서, 글쓰기, 필사, 낭독.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습관처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자랑하는 이유.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자꾸만 끄집어내 반복해서 자랑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신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슬픈 증거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으니 자꾸 과거만 회상하며 산다.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자꾸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유는 아직 그 사람에게 그것들을 가질 능력이 없다는 증거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굳이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습관적인 자랑은 내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은 같은 것을 이루어내도 자랑이 아닌 감사를 선택한다.
모든 결과는 세상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딸에게 꼭 해줘야 할 6가지 행동. 1. 딸이 간혹 반항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필요한 건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아이 마음에 맞는 말입니다.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가르치려는 마음은 잠시 접고 아이 마음에 공감하려는 마음을 펴는 게 좋습니다. 2. 자꾸만 우울해지지 않고 밝은 기운을 유지하려면 햇빛을 보며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으니 가볍게 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 딸이 툭 하면 삐지고 습관처럼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습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기보다는 아빠가 나서서 다정하고 빛나는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습하면 익숙해지니 남편을 태그하셔서 제가 매일 올리는 글을 낭독하고 필사하게 하시면 됩니다. 4. 딸의 기분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라 섬세하게 이런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변덕쟁이가 될 수 있죠. 이때 하루 30분 정도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클래식은 가장 완벽하게 다양한 감정을 정리한 최고의 예술입니다. 그런 클래식을 매일 감상하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활용할 내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5. 여자아이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을 보며 부모가 눈치를 채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서 아이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6. 남들보다 질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격이나 성량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아이들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질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 마음에 힘이 될 수 있는 단단한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1. 네가 열심히 했던 시간 엄마 아빠가 다 기억하고 있어. 2.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문을 열면 길은 또 열리기 마련이야. 3. 같은 말도 네가 말하면 이상하게 더 믿음이 생기더라. 4.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5. 너무 걱정하지 말자. 같이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어. 6. 가끔 우울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땐 우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딸로 태어난 엄마조차도 자신의 딸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단단한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아이가 크는 만큼 부모도 커야 합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사춘기
딸, 딸맘, 딸스타그램,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살면서 이렇게 예쁜 말 처음 봤습니다. 난 왜 흰 크레파스만큼이나 쓸모가 없을까? 그럼 검은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왼쪽에 뚱땡이가 더 귀여운데? 그럼 그 아이가 너의 행운의 펭귄인 거야. 행운의 하얀 펭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가시면 별건 없고 귀엽습니다. 눈이 왜 오냐고. 그것이 겨울이니까. 겨울이 치울 거냐 저거? 봄이 치우겠죠. 내가 치우던데? 그럼 당신이 봄인가 보. 옛날 사람이니 이해하라는 말은 변명 같다. 알바할 때 분홍색 머리였는데 이번 테이블 주문을 받는데 웬 남자가 엄마한테 안 혼나요? 킥! 내 딸 같으면 죽도록 팼다. 이러길래 네 하고 무시한 후에 그냥 1번 테이블 주문 받는데 노신사 한 분께서 벌써 봄인지 머리에 꽃이 폈네요 하는데 배움의 차이를 느낌. 언어 습관은 재능이 아닌 노력이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덜 줄지 행복을 줄지 고민하며 끊임없이 본인의 언어 습관을 그치는 태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 나의 품격이 달라진다.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싶다면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보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김종원 작가. 미식은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은 느낄 수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예술과 창조적인 모든 활동 역시 시작은 언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으며 만들거나 기획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휘력과 표현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선택하고 싶은지 아무리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몰라, 아무거나라고 답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어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어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필사입니다. 제가 만든 필사단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부모 성인을 위한 세계철학 전집 필사단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와 함께 필사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밴드입니다. 필사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아이에게 집은 가장 따스한 공간이어야 합니다.